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년을 준비한 꿈이 눈앞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틀림없는 답변들. 이제 단 몇 시간 후면 꿈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한 노인이 있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이 무거운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면 지각할 수도,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면 그 후회는 언제까지 남을까요? 여러분, 저는 김성희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재미없겠죠? 단 1분의 결정이 10년의 꿈을, 그리고 평생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머리와 가슴이 다른 말을 할 때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나요? 그 선택, 정말 후회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이 평생 내린 선택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그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당신 인생에 숨겨진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면접관님, 제가 생각하는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승객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째인지 모를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10년 동안 꿈꿔온 한국항공 승무원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곳으로 유명했으니까요. 엄마, 내일 면접 전에 미용실에서 머리 한 번 더 손볼까요?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던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3번이나 다녀왔는데 뭘 더 손봐. 그것보다 면접 질문 하나 더 연습해보는 게 어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애정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 그리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 저에게 승무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항공서비스학을 전공하며 외국어 실력을 키웠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당당하지만 과하지 않게,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친근하게. 저는 이미 수십 번 연습한 면접 답변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성희야, 아침 먹고 가. 어머니의 부르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 30분.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어머, 엄마. 저 오늘 너무 긴장돼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배도 안 고프고요. 아이고, 그래도 한술이라도 뜨고 가야지. 면접장에서 배고파서 어쩌려고 그래.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에 저는 결국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은 후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네이비 블루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은은한 메이크업. 완벽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딸 너무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하면 돼. 엄마는 우리 성희를 믿어.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응원에 용기를 얻어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 큰 마대자루를 끌며 폐지를 주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힘겨워 보였습니다. 노인은 간간히 허리를 펴며 땀을 닦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흘깃 보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전에 도움을 준다면 옷이 더러워질 수도 땀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모든 것이 흐트러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망설이고 있는 거지? 저는 문득 제가 왜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이 이 순간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저는 결심한 듯 길을 건넜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아가씨, 고맙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 옷 더러워질라.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노인의 손에서 마대자루를 조심스럽게 넘겨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노인과 함께 주변의 폐지들을 주워 마대자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어디 면접이라도 가는 길인가 보네?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 한국항공 승무원 최종 면접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그래도 됐네. 빨리 가봐야지. 괜찮아요. 아직 시간 여유 있어요. 이거 다 모아드리고 갈게요. 저와 노인은 함께 10분 정도 폐지를 주었습니다. 제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손에는 먼지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 늙은이 도와주고 하늘에서 복 받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아가씨 같은 마음씨 가진 사람이 승무원 되면 얼마나 좋을까? 꼭 합격하길 바랄게. 저는 노인의 축복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서둘러야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약간 흐트러졌고 신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더욱 밝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거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내 신념대로 행동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바꿀 면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삶의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때론 우리의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날 저는 폐지 줍는 노인을 도왔다는 뿌듯함을 안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이하게 될 현실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당장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후회하셨나요? 아니면 자신의 선택을 지키셨나요? 면접장에 도착한 저는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정장에는 미세한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그때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 저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스타킹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울 때 어딘가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어떡하지? 저는 가방을 뒤졌지만 예비 스타킹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면접 시작 20분 전. 주변 상점에 가서 새 스타킹을 사올 시간도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야겠다.
내 실력으로 이겨내야지. 면접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지원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 그들 사이에서 저는 약간 초라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김성애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직원의 호명에 저는 일어섰습니다. 면접실로 향하는 제 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비록 외모는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제 마음가짐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뒤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제 다리에 멈췄을 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성희 씨,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저는 가능한 한 자신감 있게 인사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원서를 보니 항공서비스학을 전공하셨군요.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준비한 답변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볼 때마다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승객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여성 면접관이 다시 제 다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원자님, 오늘 면접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아쉽네요. 한국항공은 승무원의 단정한 복장과 외모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지원자님의 스타킹이 찢어져 있는데 이런 상태로 면접에 오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접장으로 오는 길에 폐지를 줍고 계시던 노인분을 도와드리다가 스타킹이 찢어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중앙의 여성 면접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성희 씨, 물론 어려운 분을 돕는 마음씨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는 조금 더 자신의 상황을 우선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승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네, 면접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승무원의 본질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승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정한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면접관들은 다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제 솔직한 답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가치관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어 능력, 비상상황 대처법, 고객 서비스 마인드 등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답했지만 첫인상에서 이미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완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승무원의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항공의 일원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승객분들을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제가 면접실을 나설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스타킹 하나로 인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내 신념대로 살았어. 버스에 몸을 기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제 꿈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 노인을 도왔던 순간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께 면접 과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성이,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적어도 저는 제 가치를 지켰다는 것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우리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는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순간 우리의 가치관은 흔들리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지켜내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한국항공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하자면 합격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성이야, 밥 먹어야지. 어머니의 부름에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제 생각은 계속 면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노인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니, 그럴 수는 없었어. 그때 휴대폰에서 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빠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한국항공 인사팀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김성희님께 한국항공 승무원 채용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지원에서는 합격하지 못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열정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국항공 인사팀 드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불합격 통지를 받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이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떨어졌어요. 저는 흐느끼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딸 괜찮아. 이게 끝이 아니야.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야.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불합격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10년간 꿈꿔온 미래가,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때 노인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합격 통지를 받았을까? 하지만 곧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내 가치관대로 살았고 그것에 후회는 없어.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계속 불합격에 대한 생각만 떠올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난 저는 되도록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은 제 상태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성희야,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들어 보여. 대학 동기인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면접장으로 가는 길에 만난 노인, 스타킹이 찢어진 일, 그리고 결국 떨어진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하지만 성희야,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런 상황에서 노인을 도와준 내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 수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좀 아니지 않아? 평생 준비한 면접인데 그날만큼은 너 자신에게 집중했어야 했던 것 아닐까? 착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닐까? 수진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난 그 순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그게 나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저는 한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강물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물결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이제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슴에 품어온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승무원의 꿈으로 이끌었고 그날 노인을 도와주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내 꿈을 앗아갔을지 몰라. 하지만 그건 내가 진정으로 믿는 가치를 지켰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다른 형태로 돌아올 거야.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걸음은 아침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비록 꿈은 좌절되었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가 믿는 가치를 위해 살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인생이라는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 문득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기회가 찾아오는 그런 순간을. 하지만 그 기회는 사실 우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그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불합격 통지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항공사들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며 다시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꿈은 좌절되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희야,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같이 가자.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영어 스터디 모임도 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잠깐이라도 얼굴 보여드리고 오자.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 봐. 저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날 오후 저는 김포공항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공항과 가까운 곳에 사신다는 이유로 할머니는 종종 저에게 비행기 구경을 시켜주시곤 했습니다. 어릴 적 제 꿈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제가 할머니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낭콩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는 저를 강낭콩이라고 부르며 끔쳐 안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통통했던 볼이 강낭콩 같다고 지어주신 애칭이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뭐가 좋겠냐. 그래도 우리 강낭콩이 보니 힘이 나는구나. 할머니와 저, 그리고 어머니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취업 준비에 대해 물었고,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공항 전망대에 가볼까요? 예전에 자주 갔던 곳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좋지. 우리 강낭콩이 아직도 그곳을 기억하는구나. 세 사람은 김포공항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적 비행기를 보며 꿈을 키웠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할머니. 저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어요. 제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강낭콩이 저 비행기 타고 세계 여러 나라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제 꿈을 응원해 주셨는데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전망대 반대편에서 한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노신사가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달 전 제가 면접 가는 길에 도왔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폐지를 줍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기억하세요? 한 달 전쯤에 폐지 주우시는 걸 도와드렸던. 할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 면접 가는 길이었는데도 이 늙은이 도와준 아가씨 아닌가?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됐지? 저는 반가움에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반가워요. 할머니랑 공항 구경하러 왔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그런데 면접은 어땠나? 제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게 떨어졌어요. 할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떨어졌다고? 그런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를 떨어뜨리다니. 그 회사는 눈이 멀었나 보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도와드리다가 스타킹이 찢어졌는데 그게 안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랬던 거였군. 이런. 그때 할아버지 뒤에서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거 받아. 내일 오후 2시에 이 주소로 오게. 내가 아가씨 얘기 좀 더 듣고 싶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 적힌 이름과 직함을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최재성 한국항공 창립 명예회장.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도와준 노인이 바로 한국항공의 창립자였단 말인가? 이것은 꿈일까, 현실일까? 할아버지, 아니, 최 회장은 제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놀랐지? 이 늙은이가 가끔 변장하고 나가서 세상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꼭 오게. 아가씨,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최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조수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성희야, 누구셨어? 어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한국항공 창립자래요. 어머니와 할머니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된 거야? 저는 천천히 한 달 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을 도왔던 일, 그로 인해 스타킹이 찢어졌던 일, 그리고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일까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할머니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최 회장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까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알게 됐어.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따뜻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순간들은 종종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테지요. 그토록 원했던 것을 놓쳤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더 큰 축복이 찾아오는 순간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모든 실패와 좌절이 사실은 이 축복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른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 회장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성희야. 그냥 평소처럼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돼. 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오늘은 면접 때와는 달리 단정하지만 너무 격식 차리지 않은 옷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슬랙스, 그리고 편안한 플랫 슈즈. 저는 이번에는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자신감 있게. 넌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명함에 적힌 주소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회장님과 이시 약속이 있는 김성희입니다. 접수대의 직원은 저를 확인한 후 안내했습니다. 김성애님, 2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미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도착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앞에는 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왔군 안게. 최 회장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하고 최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아니, 회장님께서 그런 분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가끔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 화려한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나를 도와준 그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네. 면접은 어땠나? 저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돕기로 결심한 순간 스타킹이 찢어진 일, 면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일, 가리고 결국 불합격했던 일까지 저는 담담하게 그러나 진실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최 회장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군. 중요한 날에는 자신의 상황을 우선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뭐라고 대답했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승무원의 본질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승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정한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라고요. 최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60년 전 한국항공을 시작했을 때 세운 회사 이념이 있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철학이야.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 회사가 커지고 상장도 하고 경쟁도 치열해졌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람보다 효율과 이미지를 더 중시하게 됐어. 그는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내게 도움을 줬을 때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네. 요즘 같은 시대의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도 낯선 노인을 돕는 젊은이가 얼마나 될까? 게다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야. 저는 조용히 최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우리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자네에 대해 물어봤어. 그리고 면접 결과도 들었지. 정말 안타까웠네.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이 그날부터 저에 대해 알고 있었다니. 사실 내가 오늘 자네를 부른 이유는 두 가지야. 최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과하기 위해서야. 내가 만든 회사가 자네 같은 인재를 놓친 것에 대해 미안하네. 둘째는 자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인사팀에 자네의 면접 자료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네. 성적, 외국어 능력, 봉사활동 기록 등 모든 면에서 자네는 이미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더군. 게다가 그날 보여준 자네의 인성은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었어. 최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자네에 대한 제 평가 결과야. 합격이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최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다음 달부터 신입 교육이 시작돼. 자네는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거니까 마음 편히 준비하면 돼.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네. 최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비웃는 세상이 부끄러운 거야. 자네는 그날 올바른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아니 이 세상에 더 많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 최 회장은 일어나 창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 그 안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 있지.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거야. 자네라면 그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네.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잃지 않고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한 달 전에 작은 친절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구나.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는 거야.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땠을까?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이익만 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우리의 선한 선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저희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외부 기온은 섭씨 18도, 약간의 구름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저는 기내 방송을 마치고 승객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항공 승무원으로서 처음으로 국제선 비행을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8개월 전 최 회장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항공의 신입 승무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의 까다로운 교육 과정을 모두 통과하고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선을 담당했고 이제 드디어 첫 국제선 비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짧은 국제 노선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저는 조금 피곤한 얼굴로 객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선임 승무원인 민경이 다가왔습니다. 성희 씨, 첫 국제선 비행 어땠어요? 긴장됐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 긴장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꿈을 이루는 기분이랄까요? 민경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성희 씨 같이 진심이 느껴지는 승무원이 우리 팀에 있어서 든든해요. 오늘 비즈니스석에 계셨던 일본 할머니께서 특별히 성희 씨를 칭찬하셨대요. 손녀를 대하듯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감동받았다고요. 제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문득 최 회장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돕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비웃는 세상이 부끄러운 거야. 공항 로비에 나온 저는 탑승장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늘 꿈꿔온 하늘이었습니다. 성희야,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우리 강낭콩이 첫 국제선 비행 마치는 날인데 마중 안 나올 수 있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을 꼭 안았습니다. 깜짝 선물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 수고 많았어. 비행은 어땠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엄마. 제가 꿈꿔온 그대로였어요. 세 사람은 함께 공항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비행 중에 있었던 일들, 일본의 풍경, 그리고 승객들과의 작은 에피소드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성희야, 이따가 시간 되니? 누군가 널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어머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누구요? 최 회장님이셔. 오늘 내 첫 국제선 비행 날이라고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셨어.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셨대요? 모르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 공항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저는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8개월 전보다 조금 더 연로해 보였지만 여전히 눈빛만큼은 맑고 강인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첫 국제선 비행을 축하하네. 어땠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꿈꿔온 그 순간을 마침내 경험했어요.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같은 승무원이 우리 회사에 더 많아지길 바라네. 그날 내가 자네를 시험한 건 아니었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보석 같은 인재를 발견하게 됐지.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최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더 바빠지고 있어. 그런 세상에서 잠시 멈춰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이지. 저는 최 회장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회장님. 자네가 경험한 이 이야기, 그리고 자네가 깨달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해져서 작은 친절의 가치를 잊어가고 있어. 하지만 그런 작은 친절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법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결국 인생에서 남는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는지라는 거야. 자리를 뜨기 전 최 회장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고 네, 회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하늘을 날게 해준 건 결국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구나. 저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친절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를 더 따뜻하게 대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친절의 기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모두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자신만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춰 주변을 돌아볼 것인가. 제가 그날 아침 노인을 도와주기로 한 그 작은 결정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사람을 돕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비웃는 세상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최 회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작은 친절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손을 잡아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적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